자, 멤버십 여러분 안녕하세요. CCF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비상장 주식, 페이지는 세 페이지예요. 간단한데, 내용도 너무 간단합니다. 우선은 일단 지난주 두 개 강의 한번 훑어볼게요. 일단 이 CCF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대표님의 현금 흐름. 여기서 법인의 현금 흐름이 아닙니다. 몇 번 강조해드리고 있어요. 대표님 개인의 CEO 캐시 플로우예요. CEO의 현금 흐름을 생각하고 사업하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훑어볼까요? 자, 캐시 플로우 제목 넘어가고 제가 급여, 배당, 퇴직금, 주식 오늘은 이제 주식 개념인 거죠. 그래서 현금화되기 어려운 재산, 참 주석 좀 달 수 있는 건 한번 달아보면서 오늘 얘기는 주식 얘기할 겁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지난 강의를 하나씩 조금 자꾸 짚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강의 양이 시간이 늘어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를 이렇게 이런 형태로 강의하는 이유를 멤버십 여러분들은 좀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CCF라는 게 좀 낯설 거란 말이에요. 저는 오랫동안 생각해 온 거예요. 저는 한스 어드바이저는 오랫동안 컨설팅 하면서 대표님들의 개인연금 흐름에 대한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해왔고, 경영을 하다 보면 대표님들의 개인연금 흐름이 엄청 필요할 것이다. 이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 이런 어떤 회계 용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께서 저 말고 혹시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흔하진 않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자꾸 지난 강의 중에 중요한 포인트를 한 번씩 좀 짚어가면서 한번 돌아볼게요. 자, 다음 장 이렇게 한 번씩 봅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급여 얘기하면서 임원에 대한 세법의 견제 장치, 그다음에 보수와 상여금 어떤 부분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급여가 적정하냐 이런 얘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보수 테이블 엑셀 자료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지난주에 배당이랑 퇴직금, 배당 중에 이익 배당, 중간 배당, 이런 얘기 말씀드렸고, 배당 결정 요인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배당 요것도 제가 엑셀 자료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퇴직금 중에 정관의 정함,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다 해서 퇴직 시마다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세무상 인정받을 수 없다. 이거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이번 퇴직금 계산하는 거, 이거 저번에 강의할 때 물어보시던데 이거예요. 정관의 배수가 5배수인데 임원퇴직금을 10배수로 적용했다면 제가 경영인 정기보험 강의할 때 경영인 정기보험 링크를 확인해서 다시 한번 멤버십 전용으로 올려드릴게요. 그 라이브를 제가 잘 안 돼서 저희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서 우리 후배 라이브를 갖다 링크를 썼어요. 그래서 그건 올려드릴게요. 자, 정관의 배수가 5배수인데 임원퇴직금 10배수로 적용했다면 해서 2배수는 퇴직소득세, 3배수는 근로소득세, 5배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입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지난주 그 CEO 정기보험 얘기할 때 부분 이해되실 것 같아요. 자, 다음 장. 퇴직소득세 계산하는 거 제가 엑셀 자료 드렸어요. 오늘 비상장 주식. 이거 큰 내용은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잘 보세요. 임원의 급여, 상여금, 그 다음에 배당, 퇴직금, 주식. 제가 이게 뭐라 그랬죠? 맨 처음에, 우리 멤버십 여러분. CCF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쉽게 얘기하면 대표님 개인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급여와 상여금을 제외하고는 쉽게 현금화되지가 않아요. 즉, 대표님들이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사용하지 않거나 좀 어렵거나. 자, 퇴직금은 미래의 현금이고, 배당은 1년에 두 번 정도는 현금화 시킬 수 있는데, 대표님들이 잘 안 하고, 결국은 급여도 그냥 생활비 수준으로만 가져가니까, 어떻게 돼요? 대표님 개인 연금이 잘 안 쌓이고, 대표님들은 마치 세금 많이 내기 싫어서 하면서 갑자기 돈이 필요하면 가지급금 형태로 빼가고,
그리고 이걸 갚지 않아서 4.6%의 인정이자를 쌓아가면서 나중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 가지급금 때문에 머리가 아파. 이런 이제 참 중소기업에만 나타나는 이 악순환, 이 회계 악순환, 대표님 현금의 악순환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결국은 주식도 상장 주식처럼 팔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팔 수 없잖아. 팔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언젠가는 현금으로 회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 주식이라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세 자산인 거야. 그냥 과세 자산이지 대표님들한테 현금화 되는 거는 거의 힘들어. 이 과세 자산 관리를 안 하면 결국은 정말 뜻하지 않은 경우에 엄청난 세금을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다. 좀 불합리하다. 저는 불합리하다. 그러나 세법이 그런 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아실 거니까 일반적으로 뭐 세무상 주식가치는 순손익가치의 3배수, 자산가치 2배수를 적용합니다. 60%, 40%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50% 이상, 손익가치를 저기 40%하고 자산가치를 60% 합니다. 이 정도는 아실 거예요. 순손익가치라는 건 뭐냐면 회사의 수익 창출 능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간 순손익을 가중평가하고 순자산 가치는 평가 시점에 회사 순자산 가치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가 평가 원칙이다. 시가 편차 원칙이다. 그래서 이 주주의 지분과 관련된 세무상과 쟁점들은 대부분 평가에서 출발합니다. 평가가 제대로 됐냐, 안 됐냐. 예, 자, 이건 중요하니까 적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을 이동해야 될 때 주의해야 될 거는 첫 번째가 평가 금액이에요. 자, 우리는 비상장 주식을 뭐로 평가하죠? 여기 나왔죠. 보충적 평가 방법이에요.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해서 할 것이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실소유자예요. 자, 여기서 제가 소유자라고 하는 건 명의신탁의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주식 이동한 건 한 건이 세무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18일 날에 이제 땡땡 지방국세청을 가야 되는데, 조사관을 만나러 갑니다. 가는데, 그 문제가 이제 실소유자 문제예요. 이건 나중에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께만 결과가 다 나온 다음에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는지. 자, 지우고. 그래서 평가 금액과 실소유주에 대해서는 항상 멤버십 여러분들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 정말 헷갈리고 모르겠어. 그러면 저한테 전화하셔서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 물어보시고, 해결해 주시고. 자, 그래서 중소기업 CEO는 스스로 비상장 주식 가치의 세무상 평가 금액을 매년 평가해서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 장. 당연히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지. 그렇죠? 거래처. 자, 주식을 현금화하는 방법. 제가 위에 써죠.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 비상장 주식. 그러면 주식을 현금화하는 방법은 감자하는 거, 소각하는 거, 파는 거. 이거밖에 없죠. 자, 액면 감자, 시가 감자, 뭐 액면 이익 소각 막 이런 얘기. 액면 소각, 시가 소각. 저가 양도, 시가 양도. 우리가 소유주에 대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특수관계이냐 비특수관계이냐 이런 부분이 없으면 시가로 움직이면 크게 문제될 일이 없어요. 액면으로 움직일 때는 문제될 확률이 많아요. 문제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랑 상의하셔야 됩니다. 자, 비상장 주식은 상속 증여세가 가장 비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제일 좋은 건 그거예요. 제가 세상 쉬운 법인 영업 프로세스에 그 승계, 자산 이전 문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비상장 주식을 제로화 시켜라. 없애라 이거죠. 비상장 주식을 없애라. 결국은 시간 될 때마다 가져오세요. 세금 조금 내더라도. 대표님들한테
회사에 팔든 소각을 시키든 주식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가져오는 걸 추천해요, 저는. 네, 추천해요. 물론, 시도 때도 없이 할 수는 없어. 시도 때도 할 수는 없지만, 시점이 오면 양도세가 상증세보단 분명히 싸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다음 장. 오늘 요 강의도 짧아요. 자, 이전 실무, 뭐 있어요? 평가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일하실 때, 자, 비상장 주식은 현금화하기 어렵죠. 근데 과다한 자산 이전 세금이 붙어요. 증여, 상속, 뭐 양도, 뭐 양도세 20%, 25%, 뭐 상증세 10에서 뭐 50%까지. 대부분 자산이 많을수록 올라가잖아, 그렇죠? 그래서 법인 잉여현금이 존재한다면 수시로 현금화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자, 어떤 형태로 실무가 이루어지냐? 평가를 잘해야 돼, 평가를. 약식 평가, 제가 엑셀 평가 그거 신뢰도가 꽤 됩니다. 제가 만들었고 간단하지만 신뢰도가 꽤 되고, 정식 평가는 평가를 해서 도장을 찍어주시는 세무사나 회계사한테 하시고, 평가 시점 중요합니다. 왜? 왜? 순자산 가치 때문에. 자산 평가하시고,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이거 중요하죠. 주식을 이동을 해놨더니 간주 취득세가 나오더라. 이럴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간과했다가 괜히 나중에 대표님들한테 싫은 소리 들으지 마시고. 자, 현금화하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어요. 소각, 감자, 양도, 뭐 중요 배당 등 이런 게 이제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이고 업무 처리 뭐 이익 소각이면 유상 감자면 이런 거 아마 우리 멤버십 여러분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법무사한테 맡기시면 다 해준다니까. 약간의 비용이 들어가죠. 그 비용도 결국은 거래처 대표님이 지불하시면 되는 거고. 주식 양도에서 우리가 이제 명의신탁해서 이게 여러분들 쉬운 게 아닙니다. 뭐 막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하실 때 저한테 물어보세요. 첫 번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가평가, 비상장 주식은 보충적 평가, 반드시 평가 금액이 맞아야 됩니다. 맞아야 돼서 세무사님한테 평가하고 두 번째,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실소유자, 즉, 명의신탁 이 여부를 지금 이 얘기하면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거 명쾌하게 이번에 세무조사 진행되고 완결되면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한테 명쾌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멤버십 가입하시는 거야. 그래서 말 나온 김에 멤버십 1년 지나신 분들 계시면 제가 통장 조회해보고 이제 1년 지나신 분들은 재입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입금 부탁드릴게요. 자, 지우고 그다음에 이제 세금 문제, 뭐, 소각할 때, 감자할 때는 뭐 양도세, 배당소득, 거의 배당일 확률이 매우 높고, 뭐 주식 양도하면 양도세, 증여하면 증여세, 상속되면 상속세. 실무는 전문가들이 알아서 해주니까 우리 멤버십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컨설팅은 코디네이팅이 잘 돼요. 코디네이팅이 잘 되고, 이 큰 그림을, 이 컨설팅 그림을 그릴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께서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예요. 실질적으로는 다음 강의부터 정말 중요해요. 다음 강의는 뭐냐면 중소기업 현금 자산성의 중요성부터 해서 CCF입니다. 그래서 CCF의 키포인트는 이 강의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오늘 제가 그 회계로 컨설팅하고 이거를 좀 같이 찍고 있어요. 원래 이거를 어제 찍었어야 되는데 어제 제가 좀 집 이사 문제가 있어서 집 구경하러 다니느라고 어제는 좀 하루 종일 바삐 돌아다니다 보니 피곤해서 못 올렸습니다. 자, 다음 주에 멤버십 여러분들 뵙기로 하겠고 봄이 왔습니다. 날이 따뜻한데 안전운전 하시고 졸음운전 하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4월에도 좋은 성과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